둘리는 오은영쌤을 만나야 될 것 같아. 아저씨는 어린이를 때렸으니까 뭐야?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오랜만에 만화 속 인물을 진단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아, 진단을? 음.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기 공룡 둘리 만화 둘리를 보셨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둘리는 사람이 아닌데? 둘리 엄마 없잖아. 엄마 없지. 둘리 말고 고길동. 아, 고길동. 아, 길동이 형. 예, 이 만화의 원작자가 김수정 맞아요. 화백이신데 네. 김수정 화백님 인터뷰를 제가 어느 날 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서 둘리한테 감정을 이입했던 친구들은 다 어린 친구들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았대요. 왜 둘리 못 살게 구냐요? 막 더 고길동을 이렇게 괴롭혀주세요. 이런 수많은 팬레터들이 막 이렇게 왔대요. 전국의 어린이들한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길동 씨한테 몰입을 하고 동정을 느끼면 좀 나이가 든 거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예. 지금 보면 고길동 보면서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창훈 쌤이 나홀로 집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케빈을 보면서 통쾌하고 뭐 나쁜 도둑들 이랬는데 전혀 몰랐어. 보니까 직소의 직소의 조상. 프리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길동을 제가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정신과 의사로서 좀 보려면 이분이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더 분석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인지. 일단은 믿기 어렵겠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요. 우리랑 동년배예요? 지금 우리랑 동년배. 친구야, 반갑다. 너무 많이 하셨네. 그리고 회사원 어떤 과장이에요. 친구들이 과장인 친구들이 있지, 이제. 도봉구에 이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세요. 자가. 성공하셨네. 그리고 이렇게 마당도 있고. 맞아. 자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둘. 희동이랑 아니야, 희동이는 남해야. 남해였어. 그거 얹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박정자님이라는 아내가 있고 고철수, 고영희 아들, 딸이 있고요. 희동이는 남해예요. 와, 진짜. 가족 조카인가? 맞아. 키워주는 거야? 고모 부부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그냥 희동이를 맡기고 갔어. 근데 명원이 맡겼어. 그것도 희동이가 좀 큰 것도 아니고 거의 내 지금 둘째. 그 정도야. 것 같은데? 그런 나이인데 키워주고 있는. 와, 착하다. 대인배. 그래서 착하다.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를 볼 때 이제 스트레스 팩터들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일단은 고길동 씨는 육아 스트레스가 커요. 일단 철수, 영희가 있고요. 조카 희동이가 있는데 고모랑은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맞아. 그렇게 온 적도 없는 것 같고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설정이고 영국이구나. 여기까지도 좀 힘들어요. 또 희동이가 보면 이렇게 막 성격이 아주 순둥이는 아니야. 맞아. 말 진짜 안 듣고 되바라져.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고. 되바라졌다니.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 굉장한데 개식구들이 또 있어. 둘리 있고 그치. 그 또치 있고요. 깐다삐야. 도우너 있고. 맞아. 근데 얘네 좀 사람도 아니고 얘네도 그렇게 착한 애들이 아니고. 맞아. 사고 많이 치지. 고길동을 애완동물로 취급하잖아. 맞아. 도우너는. 그럼 거기 해외에서 와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둘리가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는 품행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일단 설정상 8살의 어떤 신체 능력과 어떤 정신 연령을 갖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케빈 저리 가라. 그 정도야? 어떤 일을 했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그렇게까지 보면 뭘 잘못했나? 잠깐 영상을 좀 보면 여기서 봐봐요. 둘리가 껌을 씹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데? 검장사하고 사돈 매장이야. 8살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막 애기가 아니야. 껌 때문에 이제 심지어 이게 탈모가 생겼어, 이게요. 그러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싫은데 또 이렇게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말싸움하기 싫어서. 얘가 하루 일찍 이러는 게 아니니까 고길동 씨가. 그래서 이제 뭐 진공청소기가 왔는데 이제 또 이걸 보면 잘 산다. 지금 파인애플 있네. 저 당시에. 과일이 가득해. 한가득이야. 아니, 누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 뭐 이렇게 세? 머리 다 밀어졌어.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아저씨는 어린이를 때렸으니까 병 걸려 죽을 거야. 뭐야? 아저씨가 죽으면 이 집은 내가 가져야지. 재밌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낙준 선생님이 품행장애라고 했는데 요즘 뭐 행실장애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컨덕트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동들 중에 어떤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막 위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사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어린 나이에 진단하진 않아요. 18세 이상일 때부터 진단해서 그 전까지는 품행장애, 컨덕트 디스오더로 하는데 저는 둘리는 오은영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만나야 들어요. 이거 만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친구가 확고하네. 이게 8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든 것 같아. 약간 유산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1학년 살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4살이 이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8살 정도면 옳고 그름이 판단을 하는 어느 정도 윤리적인 잘못한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둘리는 이렇게 개차반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게 뭐 언론사에서 조사했는데 이제 당시 시세로 둘리가 고길동한테 입힌 피해가 뭐 7억 5천이다 할 정도로 당시 시세로? 당시 시세로 7억이면 진짜 수십억 될 텐데. 그러니까 막 뭐 고길동이 현상범 사진을 보고 자기 아저씨 닮았다고 막 신고해서 고길동이 뭐 경찰서에 가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고 너무하네. 그래서 이런 육아 스트레스가 고길동님이 너무 많고 너무 많겠네. 그리고 건강 문제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머리 뭐 탈모 아까 밀렸지. 생기고 그리고 그 어른별 대모험 보면 원래는 파리 잡는다고 이렇게 작살을 쏘려고 그래요. 얼굴에 파리가 여기 있었다고. 머리에다가 작살 쏠라 잡겠다고. 그런다고?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살충제를 얼굴에 뿌리고 고길동이 만화영에서 보면 77kg였는데 둘리가 오고 66kg가 빠졌다고 나오거든요. 11kg가 빠졌네. 제가 봤을 때 영양실조도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 8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둘리가 냉장고 맨날 털어버리니까 보니까 냉장고에 그래도 비싼 과일 계속 챙겨놓는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 이제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 냉장고에 맞아. 과일을 계속 채워놓는 게 쉽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아까도 이제 그런 육아 스트레스랑 건강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스트레스 아까도 그치. 얘기했지만 뭐 7억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어른별 대모험을 보면 둘리 일행한테 어떻게 엮여가지고 맞아 같이 가. 같이 가서 직장인인데 무단결근을 8일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회고 사유예요 사실. 그렇지 어떤 사실. 그러네. 이거 그리고 막 둘리 때문에 오징어 괴물들이 오고 해서 집이 무너진 적도 몇 번 있어요. 내 단독주택이 무너지면 그거 진짜 넉넉히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이콜 알죠? 마이콜. 아 마이콜. 마이콜이 낙점을 저 동네 근처 사는데 맨날 노래를 불러요. 아 맞아 노래 잘 못하는데. 막 엄청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았으면 뭐 다리 좀만 퉁퉁 쿵쿵 거려 층간소음으로도 진짜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이거는 막 집값이 떨어져. 경찰 왔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친아들 그 철수가 또 막 둘리 일행이랑 엮여서 마녀의 노예가 되는 이슈도 있어. 핸델과 그레텔처럼 됐던 영이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마녀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는 그러네, 경우가 그건 있는 진짜 거예요. 그거 되게 참기 힘들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 팩터가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자원을 저희가 또 봐요. 장점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한 어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어떤 패밀리 서포트가 좀 굳건하다면 또 이런 스트레스를 또 이겨낼 수 있는데 사실 고길동이 빌런이잖아 집에서. 빌런이죠. 막 둘리가 막 힘들면 막 철수 영희가 막 아빠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백은반 똑같은 새끼들. 지금 생각해보면 억장이 무너지네. 집안 내에서도 약간 왕따, 소외를 좀 받으시고 뭐 이 와중에 돈이라도 좀 많으면 괜찮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가정이고 평범해졌겠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까먹으니까. 집 와서 다 박살내고 하니까. 원작을 보면 또 이 집도 대출이 있는 집이래요.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좀 어렵고 그리고 패밀리의 어떤 그런 서포트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이게 고립된 삶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화가 날 수밖에 없네. 여기서 이제 감정 컨트롤이 되는 게 오히려 저는 신기하고 어릴 때 이만화 보면 왜 이렇게 고길동은 항상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저 상황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거 콘텐츠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고길동 씨가 우울증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게 좀 보여. 어떤 게 있어? 일단은 만사 막 표정이 항상 피곤해. 낮잠 항상 누워있고
막 이렇게 항상 누워서 TV 보고 항상 집에 오는데 걔가 처져 있고 이게 매사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이제 좀 어떤 우울증의 또 진단 기준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막 우울하다 얘기는 하진 않지만 좀 자극 감인성 사소한 일에도 좀 쉽게 둘리가 툭 건드리면 바로 그치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확 분노를 내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그러니까 사실은 조카도 봐줄 정도로 맞아.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럼 약간 그 객식구 3명 혈연 관계도 없는 심지어 사람도 사람도 아닌데 아니야. 그런 3명을 받아줄 정도로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인데 내보내면은 국정에서 잡아서 해고할까봐 이거 진짜 난 연이 생겼는데 내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당연히 자극감인성이 발생한다는 것도 진단 기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건 체중 변화 체중에 5%만 좀 변화가 있어도 그치 위험 사인이지 정신과적인 부분에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77kg가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암 검진 받아보셔야 한 12% 정도의 어떤 체중 변화가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굉장한 어떤 우울증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분명히 뭐 식욕 저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길동 씨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 한번 와야겠네. 걱정이 병원이 되네. 와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병원 올 게 아니야. 둘리를 보내야 돼. 아 그러네 뭐 이거 스트레스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사실 도와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둘리가 상황은 안 좋지만 아 이게 모르겠어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너도 심했다 네가 나를 리스펙했으면 나도 널 리스펙할 텐데 우리 상호 관계가 깨졌으니 여기까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왜 둘리 편을 자꾸 드는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아빠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어떻게 홀린 거야 호의 해가지고 마술 간 거지. 마수건 거 아니야 진짜 세뇌 호의? 그 집도 다 뺏고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세뇌한 거 아니면 약간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그래서 고길동 씨가 우리 또래라고 생각하면 아 너무 슬프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고뭉치 애들을 5명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한 명은 공룡이고 한 명은 타조고 한 명은 외계인이야. 그 애기가 껌 붙여서 머리가 여기 없어져서 오고 10kg가 빠져서 오고 머리카락 빠지는 맨날 거 피곤하다고 그러. 그래서 그 나홀로 집에 이제 댓글 보니까 또 둘리 얘기도 해달라 그러시고 통과제리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통과제리. 뭐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어떤 선악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또 입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왜 그런 걸 보면서 그 둘리 그러니까 생각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 나이 때 보이는 것만 좀 보이는 것 같아. 아 내가 막 더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뭐 못하게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야속한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대리만족을 그 나이 때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역시 장르문학은 대리만족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느끼네. 둘리가 왜 떴나. 대리만족.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요. 헬프님들도 한번 좋은 컨텐츠 그런 것들 뭐 캐릭터 분석이나 뭐 어떤 심리 분석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